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허위로 메디케어를 청구하거나 치료비를 부풀려 비용을 챙기는 등의 사기 행각으로 기소된 한인 간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업계에 만연한 메디케어 사기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메디케어 사기로 기소된 올해 52살의 한인 여간호사 문희정 씨에 대해 징역 4년 9개월과 추징금 $510만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0년 LA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간병인 업체 그레이트 케어 홈헬스를 운영하며 거액의 의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환자를 소개시켜주는 의사들에게는 킥백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소개받은 노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수의 자격과 상관없이 허위로 간병 비용을 청구하거나 치료비를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챙겨왔습니다. And there, Miss Munn oversaw about 8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scheme, including doctors, signed fraudulent paperwork that allowed them to collect money from the government. 지난 2010년 내사 끝에 문 씨를 체포 기소한 연방검찰은 해당 업체를 폐쇄하고 업체의 은행 계좌에 있던 $120만 압수했습니다. 이후 문 씨는 지난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인 의료업계에 만연해 있는 메디케어 사기에 대해 사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던 40대 한인이 환자 정보를 입수하고 허위 메디케어 청구를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15개월의 실형과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Some of the other defendants have received sentences of a year and a half and 15 months, and those were nurses who worked at the facility. 연방검찰은 추가적으로 알선책과 무면허 의료 행위자까지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현재 문 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2명의 한인 간호사와 직원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 3곳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불법 담배 판매로 적발되는 업소가 증가하면서 LA시는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주유소. 최근 LA시 검찰이 단행한 함정 단속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담배를 구입하며 미성년자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그 95년도지 작년에 95년도 이후에 출생단데도 이 사람이 멍청하게 그걸 보고서도 팔았어요. LA 지역에서 지난 3개월간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담배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14곳. 이 중 3곳이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소 2번 이상 적발된 이 업소들은 모두 한 달간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We are suspending the sale of tobacco for 14 area retailers because they've sold to minors. Each of these retailers is within a half a mile of schools. 검찰이 최근 발표한 LA시 불법 담배 판매율은 24%, 가주 전체 평균보다 3배나 높습니다. LA를 더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데 시 검찰이 앞장섭니다. 검찰은 앞으로 단속하는 업소를 매년 700개로 확대하고 적발된 업소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접 불법 판매 업소를 확인, 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LA시는 단속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We are putting the mechanisms in place to curb tobacco sales to minors. I want to make sure we have the right enforcement tools to make an impact. 가주법은 18살 미만으로 보이는 담배 구입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담배 판매가 불법이라는 문구를 종업원과 손님이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발 시 벌금은 $6,0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지난 1일 프리웨이 한가운데서 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연방법무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됐던 한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현재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도록 폭행 경관의 이름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오늘 연방법무부에 정식으로 사건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에게도 서한을 발송해 사안의 심각성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Anytime you abuse your authority under the color of law, a law enforcement officer, there's going to be a penalty. 법무부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리엔 전 로드니 킹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와 제니스 한 44지구 연방 하원 의원 보좌관도 함께 참석해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Rodney King being beaten by the officers and Marlene Pinnock being pummeled by an officer on the side of the freeway. And frankly, the link was shocking. The link was shocking. It was as though it was the same play, but with different characters and different actors. Congresswoman Janice Hahn has been very, concerned about this. She wants to make sure that justice is served. She is advocat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to look into this and to bring justice. 당시 폭행 경관의 이름은 데니얼 앤드루로 확인된 가운데 폭행을 당한 말린 피녹의 가족들은 해당 경관과 CHP를 상대로 거액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장에서 피해 여성인 피녹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관이 자신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짓눌러서 고통을 느꼈고 자신을 구타하는 도중 자신의 드레스를 들어올려 신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며 해당 경관을 악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흑인 사회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상황. 자칫 제2의 로드니 킹 사건으로 불거질지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시가 최근 시내 곳곳에 교통 감시 카메라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법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티켓을 남발해서 서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교차로 한쪽에 교통카메라가 차량들을 주시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최근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일원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크게 확대한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른바 티켓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티켓을 많이 띄어가지고요. 운전자들이 너무 부담이 커요. 일주일 일해가지고 티켓값 내다 보면 별 남는 것도 없을 정도로 카메라도 많이 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걱정이죠.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교통 질서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안 지키고 갔을 때는 그런 걸 봤을 때 스탑 사인 안 했을 때 티켓 주는 거, 무빙 카메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신호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통 감시 카메라가 실제로 교통사고율이나 뺑소니 사고율을 줄여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등과 관련해서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라클리어 태평양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핵탄두 장착 능력을 놓고 정보당국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지만 태평양군 사령관 차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as a military commander, I have to plan for the worst, and I have to plan for, number one, what the North Koreans say they have.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북한의 돈줄을 재는 북한 제재 법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And the only way we can stop North Korea is cutting off its access to this hard currency to stop Kim Jong-un from being able. 북한 제재 법안은 북한이 달러 등 경화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내에는 대북한 강경 기류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해 처음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가해진 비자 발급 금지와 같은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인데다가 미국도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로 해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현지 시각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가 경제 제재를 결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과 군사, 에너지 분야입니다. 먼저 러시아 은행이 유럽 금융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돈줄을 막을 방침입니다. 무기와 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의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기업인 4명의 유럽 내 자산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이번 경제 제재로 러시아가 올해 230억 유로, 32조 원, 내년 750억 유로, 103조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도 EU의 경제 제재에 맞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And because we're closely coordinating our actions with Europe, the sanctions we're announcing today will have an even bigger bite. 러시아에 대한 EU와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팔레스타인 측이 24시간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이스라엘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창영 특파원입니다.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하마스의 땅굴과 지도부 은신처, 그리고 방송국에 집중됐습니다. 발전소도 공격당해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하루 만에 100여 명이 숨지면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고 난민도 17만 명에 이릅니다. 하마스와 교전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도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지도부는 24시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이스라엘에 제안했습니다. الاستعداد لوقف فوري لإطلاق النار وهدنة إنسانية لمدة 24 ساعة. 이스라엘은 그러나 휴전 제안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에도 이스라엘은 휴전 조건으로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랍권 맹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슬람 세계가 팔레스타인의 무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가자 사태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복찬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